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늦게까지 한 게 야간을 줄이고 그 다음에 오전에 줄인다. 이거 하기를 하면 스크린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상수가 좋아야 된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빨간 일반적인 걸 온도 적극적으로 하는 건데 볼게요. 이게 보면은 이게 빨간 건 일반적인 거예요. 습도가 어때요? 이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잖아요.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봄철에 초크라든가 이제 이런 이런 적극적 조조가움이라든가 개폐라든가 커튼을 개폐로 한다든가 아니면 커튼 창을 여는 속도도 굉장히 조금씩 연다고 하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떨까? 이렇게 거칠게 움직여지겠죠. 근데 주의점은 요건 조조간을 한 거잖아요. 네. 조조간을 한 거죠. 조조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요건 볼게 커튼도 보니까 요거는 흔히 말해서 보온낙엽 커튼 쓰는 사람들 요렇게 나와요. 그래프가. 보온낙엽은 따뜻하잖아요. 다 쳤을 때는. 근데 열면은 떨어졌다가 찬바람이 안 들어도 돼요. 이게 탁 했다가 찬바람 위에 커튼 위에 있는 놈이 밑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아래 박은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요. 요 지폭이 있을 때마다 결로의 위험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이게 피복제에 초크를 치다든가 차가움을 치다든가 가스흡을 한다든가 엽서 조절하는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데 이게 벌써 보면만 해도 이 페인트, 그러니까 외부 피복제 페인트 칠하는 시기가 이미 지금 지나갔어요. 원래 4월 초 되면 이제 시작됐어야 돼 벌써 이미 지나갔어요. 왜냐면 외부 광량을 이걸 초크를 치게 되면은 그 페인트가 스크린보다 차광 알루미늄 스크린보다 더 좋아요. 왜냐면은 차광 스크린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막잖아요. 네. 그 열이 이미 가둬진 상태예요. 근데 외부에서 막아버리면 열이 안에 안 걷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온도 대비 광 비율을,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그러니까 광이 많으면 온도가 높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광량 대비 온도를, 광량이 높아도 우리가 이걸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낮추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800줄이 필요한데 2200줄이 들어왔어요. 근데 2200줄이 온실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 버리겠죠. 친구는 이미 커튼 쳐서 내가 줄였다고 하더라도 온실 내부 에너지 남아있겠죠. 반면에 초콜릿 칠하면은 외부 샤워만 사용하게 되면 외부 자체에서 1800조를 만들어 갖고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이들이. 그래서 근데 조금 뿌렸다가 지난주처럼 광 없으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문제예요. 우리 마트에 가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는 제가 어제 그저께 산소 갔다 왔는데 가서 이제 때 떠다가 붙이고 말했는데 보니까 물 안 줘도 돼요. 밑에 딱 흙이 젖어갖고 그냥 때 붙인 다음에 흙 갖다 위에다 덮고 딱 밟아버리면은 되겠더라고.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 초크가 이제 우리가 이게 기상이면이 이렇게 되면은 아무튼 외부 차광이 효과다. 근데 이제 외부에서 초코 칠하지 않고 외부에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못 써요. 태풍도 있고 가격이 너무 비싸요. 태풍을 있으니까 태풍을 견디기 위해서 구조물이 두꺼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 단가가 맞출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 그런 외부 차광이라는 거는 커튼의 수명도 짧아요. 외부에 더 짧아요. 바람 맞아갖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래프가 뭐냐? 바로 요 그래프예요. 요게 일반적으로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시간 따라서. 반면에 잎이나 과일의 온도는 물이니까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면은 얘를 위로 올릴 방법은 없죠. 네.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얘를 갖다가 떨어뜨려서 이렇게 같이 올라가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같이 보면 볼게요. 일출됐으니까 절대 습도가 9.6이에요. 또 일출로 2시간 지나면 13.2g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결로점 온도라는 거는 뭐에 결정날까요? 바로 절대 습도에서 결정해요. 절대 습도가 높을수록 결로점은 높아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똑같이 습도가 80몇 %를 하더라도 결로점이 벌써 13. 요게 올라가기 때문에 온도가 더 높은 결로가 생기기 때문에요. 이게 우리가 막교에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환기를 시키면은 환기를 시켜서 일출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절대 습도가 더 떨어질 수는 없으니 한 11g 만들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온도가 또 좀 더 높아도 좀 더 낮아도 결로가 덜 생기겠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최대 목적은 우리가 환기를 시킨다고 하면 봄에 환기를 일치시킬 수만 있다고 하면은
결로를 절대 습도를 조금 낮출 수가 있고 온도도 공기 온도 낮출 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것이 결로가 덜 생기게 할 수 있다는 걸 수가 있죠. 그리고 결로가 덜 생긴다는 얘기는 전체 구역에 결로가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구역의 일부만 생기게 할 수 있고 그 구역조차도 우리가 짧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결로를 안 만들게 할 수는 없다는 거 하냐면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온실이 매우 건물이 싼 가격이 있고 그리고 에너지를 그만큼 삼성평에다가 그만큼 에너지를 투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투입해도 안 되고 내가 토마토 뭐 한 5kg, 10kg 더 따먹으려고 난방비를 갖다가 뭐 몇만 원 더 쓰면 안 되겠죠. 토마토 가격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나는 얘기고 우리가 보호막 관리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스크린 아니에요. 알루미늄 얘기했어요. 얘가 헷갈릴까봐 사람들이 보호막이라고 써놨는데 온실내 보호막을 늦게 열면은 오전의 온도가 급상승 가능성이 많다. 보호막이란 뭐예요? 고온도 어깨를 알루미늄을 그러니까 우리가 차광 스크린을 늦게 할수록 오전 온도가 급상승한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온도를 안 열어 이게 안 열면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리고 보호막은 외부 온도가 낮지 않은 한 일주일 전에 열어 낮은 광량이 더 낮은 광량이 온실에 유입되게 해서 온실 온도가 증가하도록 하는 게 좋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오전에 늦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해가 쌩한 상태에서 열어버리니까 어때요? 아래 찍고 이거예요, 이거 아래 찍고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거 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급상승한다는 얘기가. 그러면은 커튼을 우리가 일찍 여는데 언제 여느냐? 알루미늄 같이 차광이 안 되는 그러니까 햇빛이 안 들어오는 스크린은 일찍 일출과 동시에 연다. 온도가 저 같은 경우는 5도 이상이 되면 외부 온도가 5도 이상인 시기에는 무조건 연다. 5도 이하면은 좀 생각을 해본다. 그때는 온도가 불 열었을 때 온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0도에 열지 5도에 열지를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열게 되면은 뭐가 하나가 또 밑에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햇빛이 안 들어오는 차광 스크린 안 들어오는 스크린 열고 나면 밑에 뭐가 있어요? 햇빛이 잘 들어오는 스크린이 하나가 있죠. 그는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버티고 있으면 천천히 온실 광량이 온실 내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 뭐라고 하죠? 온실의 온도가 서서히 온도가고 식물체의 온도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갑자기 오게 되면은 갑자기 오게 되면은 이렇게 더 올라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광량이 세지기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식물이 갑자기 적응도 못하고 우리가 식물이라는 거는 모든 생물체는 적응이라는 걸 해요. 순화라는 게 있고 적응이라는 게 있는데 식물체가 광량이 서서히 올라가면은 야 서서히 올라가니 내가 충분히 중분을 해서 물을 빨아먹고 증산을 해야겠구나 하는데 갑자기 온도가 떨어졌다 올라가 버리면은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고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세게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커튼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2장의 스크린이 있어야 된다. 투명한 스크린과 투명하지 않은 스크린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환기라는 거는 우리가 봄철 오전 온도는 외부 온도는 낮죠. 그래서 일시에 환기를 많이 하면은 온실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 동시에 차가운 공기가 식물체에 직접 다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봄철 같은 경우는 특히 오전에는요 온도가 아직 낮기 때문에 그 공기가 식물체에 직접 몸에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거치고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크린을 통하던가 뭔가를 거쳐서 들어가야지 우리가 그래서 항상 스크린을 친 상태의 환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극강 환기는 온실 내 온도는 물론 외부 습도로 인해서 온실 습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갑자기 열어버리면은 습도도 떨어지기도 하지만 제일 문제는 습도보다 제일 온도가 그러니까 찬 공기가 식물체에 닿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습도가 너무 낮으면 뭐 증산이 억제되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봄에는 아직 오전광은 식물체를 그 증산을 뭐 너무 많이 얘기해서 기공을 닫을 정도로 하면 아직 안 들어와요. 그때까지는 아직은 광이 세긴 해도 요거는 부차적인 문제지고 앞에 거가 제일 식물이 다 참고온 게 다 맞는다는 것들. 차광이라는 거는 우리가 차광과 온도의 극과극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광의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광합성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광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광을 이용한다. 내가 차광을 하지 않고 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거를 위해서 봄에 조조가온을 하기도 하고 조조가온을 못하면 또 뭘 하게 돼요? 근포한 난방을 하기도 하죠. 내가 이걸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차광이라는 걸 택해서 식물이 시들지 않게 스트레스를 안 받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작물이 활력이 좋을 때는 광량이 높아도 모두 이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작물이 활력적이지 못하면
광도가 낮더라도 쉽게 시들기 때문에 시들기 전에 차광해야 된다. 바로 요거죠. 그러니까 식물의 상태에 따라서 700W에서도 할 수 있고 600W에서도 할 수 있고 500W에 할 수도 있어요. 뭐를? 차광을. 식물이 뿌리가 좋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보다 700에서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겨울을 나면서 뿌리가 약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600에서 할 수 있고 500에 할 수도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광이라는 건 우리가 700W라는 건 뭐예요? 기준점. 우리가 통상 유럽에서 봤더니 700W 정도에서는 토마토와 파프리카, 오이에서 차광을 해야겠구나를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다른 거죠. 그 내용하고 예를 들어 뭐 식물의 크기라든가 내가 키운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럼 어때요? 식물이 좀 더 높은 광에서 차광을 해도 문제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봄철 작물과도 겨울에 비해 광량이 갑자기 증가하므로 이런 광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면적을 확보한다는 거에서 우리가 겨순 같은 걸 만들어서 겨순을 꺾으면 어떻게 돼요? 연면적 확보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파리를 깔 때도 우리가 보통 겨울철 같은 경우는 보통 수확하기 전에 과일을 위에니까 다 제거를 하는데 광이 세진 시기에는 광이 세지잖아요. 그러면은 수확하방 위에 잎을 제거해요. 그때는 그러니까 잎을 천천히 제거하죠. 오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확하고 잎을 따요. 수확하고 겨울에는 수확하기 전에 잎을 따는데 겨울에는 수확하기 전에 잎을 따요. 근데 여름에는 수확하고 따요 잎을. 또 연면적은 이제 우리가 또 봄철 같은 경우 연면적을 많이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낮에 증산량을 많게 만들어서 습도를 올리는 작용도 하는데 반면에 또 겨울에 또 밤에 뭐가 문제가 있죠? 습도를 올리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죠. 양면을 잡아야 되는데 근데 봄에는 일단은 그 광이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잎을 느린 쪽으로 간다. 겨울보다는. 그리고 습지 제거는 너무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주기적으로 실시하되 작물이 가능한 영양생존을 하도록 한다. 뭐냐면 작물이 가능한 영양생존을 하도록 하는 건 뭐예요? 가만 놔두면은 산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영양생존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이때 유도하죠. 우리가 상하방 첫 과정까지는 때에 따라서 지나치게 생육이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온실을 온도 충분히 올려서 생육이 빠르게 진행한다. 상하방까지 왜 그래요? 우리가 저기가 되죠. 착과가 안 됐잖아요. 오이도 마찬가지로 오이도 같은 경우 심어놓고 보통 우리가 6마디에서 7마디를 제거하잖아요. 네. 그때는 조금 온도를 높여요. 착과 뿌리 내리고 그때는 온도를 낮춰야 되고 착과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 내릴 때는 평균 온도를 갖다가 20도라고 하면은 주간과 야간 온도 편차를 줄여요. 그러다가 이제 마디가 늘어남에 따라서 편차를 좀 늘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기 초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을 달지 않을 때는 이게 따버리거든요. 이게 과일 따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초대 유지도 있지만 두 번째 이 과일을 달아봐야 바닥에 닿거든요. 바닥에 닿으면 고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따버려요. 그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온도를 높여도 주간 온도를 높이라는 거죠. 주간 온도를 높여서 속도가 빨리 되는 것도 좋다. 많이 늘리는 거죠. 예, 장마철이에요. 장마철 같은 경우는 햇빛이 없는 시기잖아요. 고온 다습이에요. 온도가 해가 있을 때보다 낮은 것 뿐이지 실제로 높아요. 이것도. 그리고 광량에 비해서 온도가 더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광량에 의해서 광합성이 저해되고 그러다 보니 낙과가 발생하고 개화다 꽃도 안 피고요. 특히 오이는 치명적이죠. 오이 같은 경우는 저기 토마토는 그래도 그 꽃이 떨어지는데 좋은 거예요. 꽃이 떨어지는 게. 오이는 꽃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따야 돼. 우리가 따야 돼. 사람이 안 따면은 세력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어차피 달면 돈이 되면 상관없는데 돈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심어놓은 지 얼마 안 된 사람하고 심은 지 2달 된 사람은 심은 지 한 달 된 사람 같은 경우는 들따도 돼요. 내가 버틸 힘이 있어요. 아직은. 근데 심은 지 오래된 2달 넘은 토마토 오이드 같은 경우는 버틸 힘이 없다. 약방기도. 그래서 올해 수박값이 엄청 비쌀 거예요. 그 이유가 1월 달에 해가 없었죠. 네. 그래서 착과를 못 시켰어요. 예. 그래서 온도가 높고 소음량이 많아서 촉대가 좋아야 돼서 우리가 장마철은 우리가 특히 강원도 지역에서 우리는 상관없어요. 여기 작게 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하시는 분들 어차피 6월에 나가니까 6월 말에 비워줘야 되니까 상관없는데 저기 5, 6월 달 심어서 여름을 통과한 사람들은 초대의 저하를 굉장히 신경 씁니다. 특히 뿌리가 약해질 수가 있어서 뿌리가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나는 것보다
장마철 통과할 때 뿌리가 더 많이 약해져요. 우리가 이제 여름을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누가 그래요. 야, 5, 6월달 통과시켜서 세력이 괜찮은데 내가 2월, 3월에 심었어요. 세력이 어때요? 7월달 되니까 좋죠. 근데 이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내가 10월달에 가격이 비싸니까 그때까지 끌고 가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죠. 장마철을 통과하면서 뿌리가 약해져서 살아는 있어요. 약해질 것 같은 착과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장마 뿌다가 하면 세력이 쪼라들고 약해지죠 더. 그러면은 늦은 거지. 착과를 시켜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거는 큰 토마토 200g짜리를 원하는데 안 되잖아요. 오이는 쉬어지면 안 되죠. 딱 뭐 이렇게 딱 직선으로 된 우리가 오이를 따야 되는데 28에서 30cm짜리를 얻어야 되는데 못 얻잖아요. 짧아지고 가늘어지고. 오이가 하나가 200g 돼야 되잖아요. 네. 오이가 150g 되면은 돈을 못 받죠. 그러니까 우리 200g 오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장마철을 볼게요. 장마철을 보게 되면은 일단 습도를 보게 될게요. 습도가 거의 뭐 저기 요때는 해가 장마철 중에 뭐예요? 요거는 해가 들어온 장마철이고 해가 안 들어올 때는 해가 진짜 비가 올 때는 거의 뭐 포화습도에 가깝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온도를 제가 일단 지온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지온을 잘 보세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실제로 유튜브 같은 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지온이 높아서 대지 온도가 높아서 생리장애 발생한다고 주장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 안 그래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전체에서 100이라는 게 있으면은 생리장애 원인이 90%, 95%는 공기 중에 그러니까 지상부에 문제가 있는 거지 지하부는 굉장히 미세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30도 온도에 가깝게 이렇게 가요. 이게 맑은 날 같거든요, 이 날이. 맑은 날이죠, 보면은. 왜냐면 습도가 60% 떨어졌으니까. 네. 이렇게 하면은 몇 도예요? 지하 온도가 30도가 안 되죠. 네. 뭐 전혀 문제 없어요. 우리가 토마토나 오이나 파프리카의 지하부 근권, 그러니까 딸기도 마찬가지예요. 딸기,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가 근권 온도가 거의 같아요. 16도부터 25도, 28도까지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28도잖아요. 최고 온도가. 네. 최고 온도가 28도지 계속 28도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근권 온도가 높아서 생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이거 볼게요. 일단 장마철은 지금 보면 습도가 높고 온도도 높아요. 광은 없고. 그러면 장마철 같은 경우는 또 하나가 침수 피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환기 유동을 적극적으로 시켜야 되고 우리가 항상 유동을 환기를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식물체만을 가하는 국부난방제가 있을 때는 돌려서 식물체가 습해지는 걸 건조하면 유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배지담수량은 떨어뜨리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비가 들어오거나 이런 걸 우리가 방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엽수를 죽여서 호흡량을 줄이고 습도를 낮춘다는 거. 그다음에 정월 가능한 높게 하여 공기유동 수화성을 높인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여기 같이 칩구가 6m짜리, 6m5짜리 온실은 이파리를 밑에 훑은 다음에 위에 이파리를 남겨놓으면은 버틸 수가 있겠죠. 이것들이. 근데 여기는 뭐 이제 강원도 쪽에서 하는 얘기고 장마철 같은 게 보면은 이제 장마 이후에요. 장마 이후에는 어때요? 광량이 과잉으로 되고요.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을 다 열어보니까 고온 건조라서 실제로 동화량이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화량이라는 거는 내가 호흡량을 뺀 실제로 내가 남아있는 광합성량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광합성이 낮다. 광합성량이 작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온도가 높으니 키는 빨리 크고 대신에 광합성은 조금밖에 안 붙었으니 뭐예요? 도장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래서 어떤 분들이 야 차광하면 도장하지 않냐 그러는데 차광이 도장한 게 아니라 뭐예요? 광량에 비해서 온도가 높기 때문에 도장한 거죠. 그들요. 그다음 일소현상이라고 해서 과일이 화상 입는 것들 생기는데 이 일소현상은 7, 8월에 생기는 게 아니라 5, 6월에 생겨요. 이미 5, 6월 달에 햇빛 많이 보는 쪽에서 생겨요. 이것들. 그리고 피복제에 닿는 것들 토마토나 오일이나 특히 오이는 좀 덜한데 오이는 왜 덜하냐면 닿을 일이 없으니까. 근데 토마토 같이 내린 작업을 많이 해서 천천히 그러니까 토마토는 익는 기간이 있잖아요. 오이는 어때요? 바로바로 수확하니까 익기 전에 수확하니까 닿는 게 없는데 토마토나 이런 그 흔히 말해서 이제 익는 기간이 필요한 과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베드 같은 데 닿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화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억제작형 같은 경우 이제 여름에 심는 같은 경우 광량화만이나 작물 크기에다가 광이 효율적으로 활용 못한다. 이번에 내가 8월에 심었어요. 7월 말에 심었어. 광이 많으면 뭐예요? 내가 심은 지 요만한 걸 심었는데 내가 광이 많으면 뭐 하냐는 거죠.
광이 더 내가 광합성 이외의 광들은 뭐라고 했어요? 해로운 광이 불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해로운 광이라는 거죠. 이거 해롭다는 거 나한테.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8월 달 같은 경우는 복사 에너지는 크고요. 온도도 올라가고 습도는 낮아고. 왜 습도가 낮을까요? 문을 다 열어버리니까. 근데 절대 습도는 낮을까요? 절대 습도 안 낮아요. 절대로 안 낮아요. 그래서 내부와 외부의 절대 습도 차가 작기 때문에 환기를 해도 온실 에너지가 온실 온도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온도로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새로 나온 호겐도로 컴퓨터 이런 데 엔탈피 기념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왜 외부와 내부 온도가 공기를 교환했는데 안 떨어질까? 그러면 외부 온도가 높아서 그러느냐? 아니란 거예요. 외부 온도가 높아도 그러니까 사우디나 이런 데 사막 지역에서는 외부의 온도가 높아도 외부의 공기와 내부 공기를 순환시켜 버리면 온도가 떨어져요. 왜 그러냐? 사우디에 있는 공기들은 사우디에 있는 공기들은 건조한 공기죠. 온도가 높아도 에너지는 낮은 공기예요. 그러니까 걔는 제어가 가능해요. 그래서 동남아의 우림 지역, 열대 우림 지역보다 사우디나 카타르에서 온실을 제어하기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우디와 카타르는 제어하는 온실이 있어요. 환경은. 그래서 반밀폐 온실이라든가 스페인 온실들이 들어와서 환경을 제어를 해요. 근데 흔히 말해서 뭐 필리핀이라든가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뭐 베트남 같은 데는 온실 제어를 안 해요. 문만 다 열어놓고 있어요. 이렇게. 왜냐? 제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예요? 우리나라도 제어를 할 수가 없죠. 여름에는. 그래서 여름에 제어하기가 힘들다 이것들이. 장마철 이후에 볼게요. 어떻게 온도가 한 35도까지 올라가죠. 막. 보면 추운 날도 시원한 날이 19.7도이고 뭐 22.7도이고 야간 온도가 이 정도가 올라가죠. 습도도 보게 되면은 낮에는 한 50% 60% 떨어졌다가 밤에는 뭐 좀 올라간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여러 환경 관리에서 이제 차광은 외부에 차광제 도포제를 하는 게 좋고 차광 스크린 사용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가스폭을 하는데 폭을 사용하게 되면은 왜 폭을 사용하냐면 폭의 효과가 3, 4, 5월보다 8월에 떨어져요. 그래도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습도를 우리가 상대 습도는 아직 낮은 상태잖아요. 그럼 폭을 쓰면은 내부의 습도가 절대 습도가 올라가겠죠. 내부의 절대 습도 올라가면은 내외부에 뭐가 생겨요? 절대 습도 차이가 발생하죠. 그러면 내가 온실을 조금이라도 더 제어할 수 있다. 온실을 제어한다는 기본적인 존재 조건이 온실 내부의 에너지가 외부보다 높아야 되고 클수록 내가 제어하기 쉬워요. 겨울이 제어가 쉬워요. 여름에는 제어가 어려워요. 근데 내가 폭우를 사용해서 상대 습도가 낮으니 내가 물을 채워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절대 습도를 높여버리면은 그나마 제어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제어가 많이 가능 못해요. 워낙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외부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수경재배에서는 함수를 높게 관리한다. 그러니까 소량 다해 관수를 통해서 함수율을 높여요. 우리에게 증산량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안면재배에서는 75% 정도가 관리하고요. 야간급액이라는 거는 이제 야간에 물을 줄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열대야가 발생할 때는 한 번씩 물을 줄 수도 있어요. 예. 이시를 낮게 관리하고 낮게 관리한다는 뜻은 이시를 낮게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2.5에 3.6을 때 배행률을 높여서 분권 이시를 3.5에 4.0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비료를 낮게 주라는 뜻은 아니에요. 3.5는 2.5에 3.5 정도 줘야 되는 거고요. 작물이 작을 경우에는 급액반이 뜨거워지기 쉽다. 그러므로 뜨거워지지 않도록 차광하고 있는 데 주의하고 일의 급액 기간은 길게 해서 차가운 배양액이 급액대로 간다.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소량 다해 한다고 해서 만약에 내가 정식하고 나서 물을 2분을 줘요. 그런데 식물이 작으니까 물을 자주 못 주겠죠. 그러면 배관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겠죠. 배관은 우리가 얘기를 제가 20년 전 농사 처음 20여 년 전에는 그 양액 그 관이 검정색이었거든요. 지금은 안에 검정색, 바깥에 하얀색이죠. 왜 그럴까요? 일단은 검정색이어야 돼요. 왜 검정색일까요? 빛이 관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녹조가 생겨요. 그래서 그렇고 바깥에 하얀 건 뭐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빛을 튕겨내려고 우리가 하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옛날에는 검정색 쓰다가 요새는 한 10여 년 전부터 이게 생겼더라고. 가격은 더 올라가고. 옛날에는 그냥 피 검정만 썼어요. 그때는. 지금 장마위 여름 환경관리에서 차광마을 쓰고 있죠. 이렇게
제가 53% 차광망을 설치하고 광량 변화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외부 광량이 1000W, 10월 초고 4월 초였거든요 작년에. 일단 1000W였는데 일중 비닐 밑에서는 823이 나오고요. 일중 비닐에 차광망을 씌운 데서는 430이 나와요. 이 430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700W에서 차광을 하게 되면은 400 정도 나오거든요. 예, 내부 광량이 400 정도 나와요. 400, 350, 400. 그러면은 43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유료 온실에서 차광망 6대4짜리 칠했을 경우에 차광 그 광보다 이게 더 세요. 그러니까 광량이 부족하진 않다는 얘기죠, 절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야 차광망 53% 씌우면은 도장하지 않느냐? 맞죠? 근데 그건 도장 그러면 이걸 안 씌웠을 때 도장을 안 하느냐?